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 경찰을 표적으로 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브루클린 소재 캐세이 패시픽 운송회사의 아시안 직원 대상 임금 절도와 관련해 법원이 25만 달러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뉴욕시 리차드 교육감과 아시안 학부모 간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이 한국 제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한인 최초로 세계 자동차 산업 최고 권위에 빛나는 자동차 영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국제영화상, 각본상까지 모두 4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상 92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스카상은 세계 영화인의 꿈이라고도 불립니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스카상은 국제영화제가 아니다. 그저 로컬이다라며 미국만의 영화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6년 아카데미 감독상과 남녀 주연상 등 주요 부분의 후보가 모두 백인으로 채워질 정도로 외부인들에겐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오스카의 장벽을 뛰어넘어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과 국제영화상을 동시에 받은 일도 처음입니다. 일단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아시아 감독이 할리우드가 아닌 아시아에서 제작한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생충의 도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넘지 못할 벽은 없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영화 역사에 남을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평을 받고 있는 기생충. 한국 영화의 위상을 바꾼 오늘의 영광이 가까운 미래엔 더 이상 떠들썩한 뉴스가 아닐 거라는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한국 영화가 자막과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흐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 경찰을 표적으로 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계획된 암살 시도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오전 8시 뉴욕 브롱스의 한 경찰서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침입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경찰관 1명이 왼쪽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복역하다 2017년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8일 밤 8시 30분에도 경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정차한 경찰관에 접근해 길을 묻는 등 운전석의 경찰관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경찰관은 턱과 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머스의 뉴욕 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계획된 암살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nd here we have New York City police officers twice in 12 hours targeted. And again, by the grace of God that we're not planning a funeral. And the heroic actions of those inside the building that took him into custody. That we are not talking about police officers murdered inside a New York City police precinct.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번 범행에 대해 극악무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Our entire society has to understand an attack
on a police officer is an attack on all of us.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뉴욕시에서 자라고 뉴욕 경찰관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와 시장의 나약한 리더십과 관리 지지 부족 때문에 뉴욕시 경찰이 공격을 당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자동 출입국 심사인 글로벌 엔트리를 포함해 공항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 혜택 대상의 뉴욕 주민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는 조치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번 뉴욕 경찰 총격 피습 사건도 정치권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브루클린 소재 캐세이 익스프레스 운송회사의 아시안 직원 대상 임금 절도와 관련해 법원이 25만 달러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소재 노인, 장애인 대상 차량 이송 서비스 업체인 캐세이 익스프레스는 2016년 당시 한 직원의 임금 미지급 관련 신고를 시작으로 민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5년여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브루클린 소재 캐세이 익스프레스사가 직원 125명에게 근무 초과와 최저임금 미지급 건으로 25만 달러를 배상할 것과 2년간의 임금 지급 내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모든 뉴요커는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구급 차량 운전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려운 일을 맡은 노동자들이기에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판결로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청신호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학부모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과 아시안 학부모들 간의 의견 충돌은 지난 브루클린 22 학군 타운홀 미팅에서 더욱 불거졌습니다. 뉴욕시경과 뉴욕시 교육국 관계자들은 중국계 린다 람을 중심으로 아시안 학부모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카란자 교육감의 사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는 학부모들은 카란자 교육감이 반아시안 정서를 가졌음에도 많은 아시안 학생들이 특목고 진학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불만이 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6일 열린 MS-158 학교 중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학부모들의 항의의 자리를 일찍 떠나 이번 학부모 회의가 비생산적인 난폭한 회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29일 밤 정식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늦장 사과에 대처 특목고 폐지에 대해 비난을 꾸준히 받고 있는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과 학부모 간의 의견 차이가 좁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뷰티는 K-팝과 K-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제품들이 한국 제품으로 위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제형이 완전 달라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외국계 기업이 한국 제품을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마스크팩, CC크림, 쿠션팩만 78만 8,298점이 적발됐습니다.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이런 제품들은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부작용의 피해를 주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악영향을 낳을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한국 기업인 듯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코리아를 매장에 걸어놓고 웹사이트에도 한국의 국가 표시라고 볼 수 있는 KR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행세를 하며 계속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코트라 측은 소비자들이 한류에 편승한 기업의 마케팅 편법에 유인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것을 발견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에 소비자 제소장을 접수하거나 거래개선위원회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당한 피해 구제를 허용하고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 상정된 법안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게 노동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 이민 노동자들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그간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행사 취소를 번복한 뒤 치러진 맨하탄 차이나타운 설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맨하튼 차이나타운 중국의 설날 춘제 행사는 뉴욕에서 큰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려와 달리 2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성공리에 진행됐습니다. 응원 메시지들과 거리 퍼포먼스는 차이나타운 5성 홍기, 2020년 경자년을 상징하는 쥐모양 인형, 불 뿜는 빨간 용 등 흥겹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곳곳에서 우한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사랑해요 중국, 우한을 지지합니다. 힘을 내요 우한 등의 메시지들을 차이나타운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뉴욕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는 상태이며 이번 성공적인 춘제 행사처럼 우한 시민과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회복과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한인 최초로 세계 자동차 산업 최고 권위에 빛나는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1939년 설립된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은 매년 명예의 전당, 올해의 업계 리더상, 자동차 산업 공헌상, 젊은 리더십 및 우수상 등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명예의 전당 입성은 이미 세계 자동차 역사에 남을 뛰어난 성과와 업적 등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가 높은 상으로 헨리 포드를 시작으로 토마스 에디슨, 칼 벤츠, 소이치로 혼다, 키이치로 도요타 등이 있습니다. 이번 한인 최초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두고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 측은 정 회장은 현대차 그룹을 성공 반열에 올린 업계 리더라며 IMF 때 기아차 인수 후 성공적 회생,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고효율 사업구조 구축 등 정 회장의 수많은 성과는 자동차 산업의 전설적 인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회장을 비롯한 올해 자동차 명예의 전당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7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태국 동북부 쇼핑몰에서 군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이 숨지고 57명이 상해를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국군 부사관인 짜크라판 톰마는 지휘관과 지휘관 장모, 동료를 살해한 뒤 나코라차 시마시 쇼핑몰에서 기관총을 시민들에게 난사했습니다. 또한 식당 요리 코너 가스 시설도 화재를 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한인 8명이 있었지만 참사는 면했습니다. 또한 용의자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군경과 15시간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주택 등 개인 문제가 이번 참사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사건으로 태국 국민들은 시리에 빠져 있고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한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한인 2명이 노숙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61세 한인 남성입니다. 주변에 목격자들은 있었지만 제재하기도 힘들 정도로 무차별한 폭행이 지속됐습니다. 이번 묻지마 폭행으로 30세 남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단기 기억 상실증을 호소했고 61세 한인 남성은 용의자의 심한 폭행으로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경 뉴욕 맨하튼의 첼시 355 웨스트 20가 브라운스톤 빌딩이 붕괴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블럭을 통제하여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건물주를 상대로 붕괴된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중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미 전수자는 약 100명으로 이들은 대통령 표창, 애족장, 건국 표창을 받아야 하는 독립유공자들입니다. 미 전수자 명단은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국가보훈처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뉴욕, 애틀랜타, 디트로이트에 이어 6번째로 코네티컷의 평화의 소녀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일대 학생 인권단체인 스탠드와 커네티컷 한인회가 주관해 3월 1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일대 일부 가로등이 LED 전구로 시범 교체됐습니다. 타운 정부 측은 향후 타운 전체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할지는 시범 프로그램 결과를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희영 프로골퍼가 연장 접전 끝에 7년 만에 LPGA 투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역대 LPGA 투어 한국 선수 최고령 우승 기록입니다. 극적인 부활을 알린 박희영은 우승 상금 16만 5천 달러를 획득했습니다. 올 시즌 처음 나온 LPGA 투어 한국 선수 우승자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는 좀 한인 인구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펠팍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회장과 함께 펠팍타운 행정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펠팍이 요즘 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위장 전입자로 인한 과밀 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예, 지금 그 펠팍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1, 2학년, 3학년까지는 학생이 무척 많습니다. 심지어 한 클래스에 25에서 30명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은 고쳐야 될 일이고 심히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자체가 인구가 증가가 물론 됐긴 했겠지만은 그것보다가는 뭔가 그 정식으로 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고루 이렇게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특히 그 저학년 학생들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봐서는 위장으로 이렇게 취약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또 펠팍 타운의 특성상 그렇게 그 위장 전입하는 주민들도 좀 있고 그런 게 때문에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과밀 학급이 이야기를 좀 하는 좀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점이라든지 해결책은 좀 없을까요? 문제점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 1인당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17,000불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명이 위장 전입 학생이라 그러면은 34,000불 아닙니까? 그러면 8명한테 34,000불이 예산이 배정된다면 얼마나 애들이 더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 문제는 꼭 단속을 해야 되고 그 단속을 위해서 시하고 학교 교육위원회가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타운 측에서는 CCO라 그래가지고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확인서지요. 그걸 갖다가 지참한 그 사람들에 한해서 학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그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학교에서는 전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됐는데 그런 서류를 또 요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그 들어가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보통 그 학교에서 세 브록이나 네 브록 떨어진 원거리에서 단체로 이렇게 라이드하는 학생들을 와가지고 내려주고 태우고 합니다.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때 바로 그 경찰서나 아니면 타운이나 또 유권자협의회에다가 제보를 해주시면은 바로 단속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다른 타운은 벌써 그렇게 시행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위장 전입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꼭 좀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다면 또 지난해 주민투표가 붙여졌었어요. 네. 이제 학교 시설의 증개축 보수안 예산 집행이 좀 부결이 됐잖아요.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다시 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예, 첫째는 6,400만 불이라는 거대 예산이
부결 사유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교육위원회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부결될 걸 뻔히 알면서 한 무리한 그 일인데, 그 당시에도 우리 주민들은 1,000만 불 선에서 수리하는 위주로만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또 이번 6월 달에 예비선거 때 한다는 그런 그 교육위의 결정이 있었는데, 교육위의 결정이나 레퍼런덤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타운과 합의해가지고 수리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차츰차츰 수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은 주민 부담도 적어지고 학교도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리가 완료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팍 학구는 대부분이 팔팍의 주택 소유주들이 시니어입니다. 시니어들은 학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 유권자들을 상대로 레퍼런덤을 통과시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그러한 그 조치를 학교에서 취해야 되고, 장기적인 과제로 봤을 때에 팔팍 학구는 학교로서 좋은 학군이 되기보다는 그냥 보통의 학군을 유지하면서 인근의 비슷한 타운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치는 그러한 것도 장기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학생들의 질도 좀 이렇게 좋게 만들고, 그것이 더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봅니다. 네, 역시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좀 정책이 좀 마련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나와서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팔팍 행정에 대해서 권영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